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 하시는 분. 작년 사과 괜찮나요? 사과즙 괜찮나요? 사과즙. 아, 이렇게 디테일이 나올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개그맨이 3명 있어가지고. 요즘 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부자라고 하죠, 그죠? 심할 때는 뭐 사과 한 개당 뭐 15,000원 정도 이렇게. 15,000원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애플과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어요. 뭐야 사과? 근데 이렇게 사과가 왜 가격이 올랐을까요? 사과가 많이 부족한가요? 일단 수확량이 무조건 줄었거나 먹는 사람이 많아졌거나. 먹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지진 않을 것이니까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온 피해도 있고 탄저병. 이 탄저병이랑 이렇게 과일 일부분에 까만 점이 생겨서 이제 점점 썩어가는 건데 이제 수확할 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훨씬 더 확산되게 돼요. 비가 오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면서 집중호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탄저병이 확산되고 실제로 사과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탄저병 이슈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있었는데 단감에서 창궐한 그 탄저병을 막기 위해서 어떤 농민은 그 농막에서 잠이 들다가 이제 화재로 사망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2021년 그보다 한 해 앞서서는 대파와 양상추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막 그때 파테크라는 게 유행하기도 했는데 맞아, 기억나. 막 길러서 먹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농산물의 가격 급등이라든지 뭐 수요 공급의 불안정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의 시그널이죠. 위기의 징조고 가격만 오르면 사실은 다행인 거죠. 가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시절이라는 거죠.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의 생산지가 점점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죠? 원래는 대구 사과가 가장 그렇죠. 여기 유명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 30년, 현재를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 적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되면 급상을 하게 심한데요? 됩니다.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어머, 어떡해. 강원도 일부 지역만 남게 됩니다. 아, 너무 소름 끼친다 저거 진짜. 만약에 207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없어지겠죠. 없어지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그 사과가 정말 귀한 과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 너무 충격이다. 지금 예를 들면 봄꽃이 굉장히 빨리 피고 개화 시기로 인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항상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봄꽃은 계속 빨라지나요? 언제까지 빨라질까요? 설마 겨울에 피겠어? 작년에 벚꽃이 진짜 빨리 폈었거든요. 문제는 그 빨리 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더 빨라지면 이제 이 벚꽃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봄이면 벚꽃을 잃고 우리가 여름이면 사과를 못 먹고 수박도 없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충격적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일뿐만 아니라 기저귀,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식량, 뭐 자주 먹는 라면, 여성분한테 필요한 생리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생필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 그러죠? 라면은 뭘로 만들죠? 밀이죠, 그죠? 그 우리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밀.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밀 공급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행히 뭐였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밀을 공급하는 인도가 우리가 좀 많이 수출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2022년 인도에서 섭씨 50도 기온을 찍고 날아가던 새가 떨어져 죽었어요. 와 50도를 찍었어요? 네. 저희가 50도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영상에서 가끔 보면은 막 타이어 같은 거 녹고 도로에 있는 막 본네트에 후라이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체감한 이 공기 중에 섭씨 50도라는 것보다 네. 이 바닥에 흡수하는 열이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섭씨 50도 되면 거의 100도 육박할 거예요. 아스팔트 갈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 없을 거예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열을 흡수하는 물질은 여러분들 절대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 총리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기네들 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수출 금지령을 내려버렸죠. 어머.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 소비하는 국가들은 난리 나겠네요. 난리가 길이 나고. 막혀버리니까. 그 전해 미국도 엄청난 가뭄이 들어서 밀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 세계적인 공급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밀에 대한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예측이 된 거죠. 면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텍사스가 이제 주요 생산지인데 텍사스주에 엄청나게 큰 가뭄이 든 거죠. 예, 거기는 이제 가뭄이 들면서 면화 생산에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아, 비가 안 왔구나, 거긴 또. 그리고 같은 해 세계 5위인 면화 생산국 그 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큰 홍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면화도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르고 있는데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 영향도 우리가 또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한자병으로 인해서 사과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사과값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에 밀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라면, 짜장면, 칼국수 가격이 오르거나 내용량이 줄겠죠. 어떡하냐 이제. 난 너무 슬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마야 문명. 오, 마야 문명 네, 알죠? 그렇죠. 네. 네, 마야 문명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문명이었죠. 8세기에 인구가 1,500만 명이 넘는 굉장한 문명이었거든요. 지금 1,500만 명이면 거의 우리 서울 수도권 인구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그 문명이었는데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연기처럼 팍 사라진 거예요. 마야가 왜 사라졌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어요. 사실 막 그 서점에 가면은 그런 책들 있거든. 마야 문명 왜 사라졌을까? 그럼 보면은 외계인이 가장 왜? 유력한 설로. 맞아 그런 얘기. 나사에 계셨으니까 알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나사의 입장도 한번 들어봅시다. 예. 나사 입장은 아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 이제 한 24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이거를 분석하고 알아봤더니 마야 문명이 붕괴했던 시기랑 중앙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심각한 가뭄이 왔던 시기가 일치했던 거예요. 가뭄이 왔구나. 그렇죠. 물 부족. 왜냐면 마야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 옥수수, 콩, 호박 등의 그 작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는 특히 이제 옥수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마야인들에게 옥수수란 그게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본인들의 왕은 옥수수의 신이고 본인들은 세계는 옥수수 밭이다. 아 진짜. 이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 옥수수 농사가 힘들어지자 이제 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결국에는 문명이 사라진 거죠. 이게 뭐 100% 기후변화 때문이야라고는 다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분명 얘네는 큰 관련성이 있다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고 사실 인간이 살고 있는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 뭐 1차 대전, 뭐 2차 대전 우리는 엄청난 그런 전쟁을 겪었지만 문명이 사라진 적은 없어요. 맞아요. 기후변화는 결국 이 문명을 사라지게 할 정도의 강력한 그 위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와.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네. 그죠.